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럽의 독특한 매력을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유럽 도시를 보면서 왜 여긴 고층 빌딩이 없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 도시의 고층 빌딩이 적은 이유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에 숨겨진 이야기와 도시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까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유럽의 건축을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유럽 도시가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 유럽 도시에는 수천 년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설립되었다고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도시 곳곳에서 고대 로마 제국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콜로세움, 판테온, 그리고 로마 포rum 같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문화, 기술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로마의 수도교는 물을 공급하던 공학적 걸작이며 판테온은 그 건축 기술과 디자인이 현대의 건축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유럽의 도시들은 종교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 되었고 이 건물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하늘을 향한 영혼을 상징하는 첨탑을 세우며 하늘 높이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고딕 건축의 특징으로 켈른 대성당이나 샤르트르 대성당 같은 건축물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에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독일의 로텐부르크는 중세 성벽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마을과 성벽이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이처럼 성벽과 건축물들은 단순히 방어시설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전통을 지키는 힘, 법과 규제.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축물과 그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도시들 중에서도 건축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알려진 파리를 살펴보면 도시 전체가 철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도시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에펠탑이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주변 풍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로마는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고대 유적들이 실제로 도시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새 건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다 보면 고대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도시가 현대적인 개발과 전통 유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한 예입니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서는 특정 건축 양식이나 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건물의 외벽 재료로 도시의 전통에 맞는 색상과 질감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도시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와 사람의 관계. 유럽 도시들은 건축물뿐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도시를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여깁니다. 거리 곳곳에 작은 광장과 카페가 많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로 도시는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피렌체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고층 빌딩으로는 쉽게 구현할 수 없는 인간 중심적인 도시 설계를 보여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람블라 거리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람블라는 넓은 보행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으며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시장, 상점,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시의 활기와 소통을 강조합니다. 유럽인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도시를 바라봅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그러한 사람과 공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고층 빌딩보다는 낮고 조화로운 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대성과 전통의 만남. 현대적인 건축물이 유럽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런던의 더 샤드나 프랑크푸르트의 고층 금융 빌딩처럼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현대적 요소를 전통과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런던의 더 샤드는 도시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런던의 전통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위치입니다. 더 샤드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자랑하지만 전통적인 런던 건축물들과 경쟁하거나 그들 위에 서지 않습니다. 이는 유럽이 고층 빌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도 역사와 존중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내에서 고층 빌딩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빌딩들은 금융 중심가에 몰려 있어 도시 전체의 전통적 분위기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성과 전통의 공존을 위해 고층 빌딩을 특정 지역에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고층 빌딩을 지향한다고 해서 현대적이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과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진 역사를 모두 포함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면 도시를 걷고 그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